감정일기.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연습. 내 감정 진짜로 이해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유 없이 불안했던 날이 있으신가요?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았던 날은요? 우리는 매일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무시되거나 해석되지 못한 채 그냥 흘러가 버리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민감한지, 왜 같은 상황에서 반복해서 상처받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단 하나의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로 감정 일기입니다. 감정을 글로 쓴다는 것. 단 몇 줄이라도 감정을 글로 쓰는 그 순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뇌의 전전두엽 판단과 자기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고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편도체의 반응은 잦아든다고 합니다. 즉, 감정을 글로 쓰는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통찰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뇌를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고 복잡한 감정을 바라보는 감정의 관찰자로서의 내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감정 일기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건 뇌의 회로를 새롭게 설계하고 마음을 조금 더 평온하고 넓은 곳으로 이끄는 연습입니다. 감정 일기를 쓰면 이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감정이 막연함에서 명확함으로 바뀝니다. 그냥 짜증났어가 아니라 나는 무시당한 느낌 때문에 억울했고 동시에 무력함도 느꼈어. 감정이 언어로 정리될수록 마음도 함께 정돈됩니다.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이 유난히 우울한 이유, 늘 같은 상황에서 화가 나는 이유, 감정 일기를 통해 보이지 않던 리듬과 구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은 피해야 할 불편함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중요해라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조금씩 더 친절해집니다. 감정을 기록하는 순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 감정은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나 자신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반복은 결국 자기 비판 대신 자기 존중으로, 자기 방어 대신 자기 돌봄으로 삶의 태도를 바꿔갑니다. 감정 일기,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정 일기요? 그냥 일기처럼 쓰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써야 내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형식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감정 일기는 잘 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스텝 1.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머물고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그냥 좀 답답했어라고 뭉뚱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당황, 서운함, 외면당함, 불안 같은 섬세한 감정들이 얽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은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감정 어휘를 넓히는 것만으로도 자기 이해의 깊이는 커집니다.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게 2단계의 핵심입니다. 스텝 2.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내가 이 감정을 느끼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쉽게 떠오를 수 있어요. 회의 중에 무시당한 것 같아서 화가 났어. 연락이 늦게 와서 서운했어. 하지만 그 아래엔 종종 과거의 경험, 반복된 패턴, 자존감의 틈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틀릴까봐 늘 불안해.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한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 감정은 지금이라는 순간을 빌려오지만 그 뿌리는 오래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비난이 아닌 호기심과 애정으로 던져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자신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스텝 3. 이 감정을 나답게 다룬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마구 쏟아낸다고 치유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방식대로 다루는 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로 정리하며 차분해지고
누군가는 혼자 걷거나 믿는 사람에게 털어놓으며 감정을 소화합니다. 나는 지금 억울함을 느껴. 이 감정은 정당해. 하지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표현해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감정은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단계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스텝 4. 이 감정에게 오늘의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감정을 이해하고 다뤄보려 애쓴 당신. 이제 마지막으로 감정에게 한마디를 건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느라 애쓴 마음 고마워. 조금 서툴렀지만 솔직해지려 한나 안아줄게. 이 감정이 나를 무너뜨리진 않았어. 오히려 더 잘 알게 해줬어. 이 한 줄의 대화가 내일의 감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다음 감정 일기를 조금 더 진솔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감정 일기가 삶을 바꾼 사람의 이야기. 30대 초반의 직장인 민지 씨.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회의 시간만 되면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에 시달렸습니다. 상사의 반응 하나에 무너지고 자신을 자책하며 밤마다 대화를 되뇌었습니다. 그러다 감정 일기를 시작했죠. 처음엔 짜증났다, 답답했다는 말뿐이었지만 2주가 지나자 감정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틀리는 걸 두려워해. 무시당하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야. 그 감정은 상사가 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신이 자신을 대하던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민지 씨는 감정을 미리 기록하고 상사의 피드백을 비난이 아닌 정보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된 자신을 조금씩 자랑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일기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드럽게, 더 정직하게 저를 대하게 해줬어요. 감정 일기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5가지 습관. 하루에 딱 5줄만 써보세요. 내 감정은 땡땡이다. 그 이유는 땡땡 때문이다. 이 한 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좋지 않은 감정일수록 있는 그대로 써보세요. 검열하지 말고 쓰세요. 감정은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왜? 보다는 어땠어? 라고 묻기. 분석이 아닌 연결이 감정 일기의 핵심입니다. 글을 쓴 후 30초만 눈을 감고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뇌 안에서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감정에게 따뜻한 한 줄을 남겨보세요. 오늘도 버틴나 참 잘했어. 그 한 줄이 내일의 글을 꺼내게 해줄 겁니다.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책들. 감정 수업, 정여울. 나는 왜 나에게만 가혹한가, 유은정.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 크리스틴 네프. 나는 내 감정이 버거운 사람입니다. 일자샌드. 그리고 감정 언어를 확장하고 싶다면 이모션 윌이나 감정 단어 노트 만들기를 시도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들. 오늘 가장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은? 이 감정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무엇일까?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던졌다는 그 자체가 당신을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감정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내면이 건네는 메시지입니다. 두려움은 조금만 더 안전해지고 싶어. 화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슬픔은 지금은 놓아줘야 할 때야. 감정 일기를 쓴다는 건 이 메시지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용기를 내는 일입니다. 감정은 억눌러야 할 것도, 감정 기복이라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건 가장 진실한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오늘 단 한 줄이라도 당신의 감정을 기록해 보세요. 그 한 줄이 내일의 당신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